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에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랭킹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주가 21% 넘게 뛰면서 현재 구간의 만원대를 뚫어내고 있는 강한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연속성 있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보실까요? 네, 공급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화권 업체와 함께 전지박 공급하는 중장기 계약에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만원 뚫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구간의 9,300원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종목이 또 보이실 텐데요. 대표적인 시장의 낙폭주입니다. 호텔 신라와 관련해서 네, 오늘 증권가의 레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거다. 그 시점은 2분기부터 거의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증권사 레포트를 뜯어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좀 이상하대 하실 것 같은데요. 4만 원은 거의 다 목표 주가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4만 3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조금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전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오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른 증권사들과 갭을 두고 있는 목표 주가 내면서 현재 구간의 호텔신라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10% 넘어가는 급반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컨셉군의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영흥이 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흥과 관련해서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요. 연이틀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하고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원료 수급이 용이하고 발화 위험이 적고 가격도 싸고 네, 이런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도 오늘 각계 전투입니다.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영흥의 플레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 쪽에서 기자재 쪽에 오늘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선박 엔진 이쪽에서 오늘 강세의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김영희 전문가도 이쪽 잘 보자고 얘기 드렸거든요. 현재 주가 7% 가까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강한 종목 한진중공업 홀딩스, 효성TNC 올라오고 있고요. LG 헬로비전이 랭크가 되면서 7% 넘어가는 주가 상승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는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태양금속 우선주, 비비안, 태양금속 본주, 흥국화재 우선주,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랭크가 되는데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정지, 테마주입니다. 오늘 반락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조금 많이 띄어가지고요. 일단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태양금속과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에 대한 2차 경선 투표가 오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일정을 후보들이 소화하느라 오늘 굉장히 바쁠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먼저 좀 빠지고 있다는 게 특히 동향되지 않을까 싶어요. 흥국화재 우선주도 1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비비안도 이재명 인맥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 14% 넘게 빠지면서 828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오늘 인맥과 관련된 테마주가 좀 조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이재명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4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제외가 없네요.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모조리 다 테마주입니다. 대상홀딩스 한동훈 테마주죠. 11,620원 기록하고 있고요. 세우글로벌 홍준표 테마주, 안랩, 네, 지금 써니전자까지 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관심사는 추가적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나설 것인가. 네, 요거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오늘 여권 관련된 주제들의 인맥 테마주가 모조리 다 조정받고 있다는 점 특이 동향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형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막혀있는 구간이 조금은 확인이 되고 있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현재 이 박스권 중단부에서 이제 상단부까지 가기 위한 매물 구간을 뚫어내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박스권 중단부까지 상당히 또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상승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슬슬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그동안에 강조들을 썼던 종목군들도 지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역시나 또 이제 조선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뭐 그다음에 HD 현대, 마린 엔진, 뭐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에 이제 뭐 조선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상승으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방산에 이어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방산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때 조선주들이 쉬어가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아줄 준비 모양을 또 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수급을 다 받아줬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또 이제 조선주가 이 주도주로서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점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등등 해서 이제 이미 이전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간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선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고가에 도달을 했으니까 강조드렸던 부분이 또 있죠. 조선주 이후에 또 주도 업종으로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방산주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이 먼저 시장 하락 이후에 반등을 이끌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방산주가 이제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가 그동안에 또 쉬어갔다가 방산주 쉬어가면서 그 수급을 또 받아주고 오늘까지 신고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조선주가 또 이제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새롭게 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조선주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면서 지금 양 지수가 반등이 전체적으로 잘 나오면서 슬슬 이제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만한 그런 위치에 도달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조선주에 이어서 새로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다뤄볼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K텔레콤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통신주들이 일제히 오늘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SKT에서 이번에 정보 유출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네 이름이나 혹은 뭐 주소, 뭐 그다음에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심 정보가 또 이제 유출이 됐잖아요. 뭐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인감 도장을 또 이제 유출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은 해외에서 뭐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뭐 어떠한 이제 뭐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상품에도 가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정말 유출이 되어서는 안 될 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SKT 쪽에 이제 고객들이 일제히 불안함 혹은 이제 또 불만을 느끼고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통신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SKT는 하락,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외에 뭐 LG U+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주들도 오늘 오전에 일제히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흐름이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또 고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또 이제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엑스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상한가에 가 있기는 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인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은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일제히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보안주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단발적 이슈거나 어느 정도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이슈가 떴다가 또 차익 실현이 바로 나와버리는구나 라는 부분을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월달 넘어가잖아요. 5월달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4월달에는 정책주가 또 계속해서 활발하게 돌았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쉬었었던 종목군들이 또 새롭게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처럼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특히나 종목에 대한 선별,
계속해서 이제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선별이 중요하다라는 점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여러 번 강조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도 삼육물산이 상한가를 내는데요. 지금 닷새 연속의 상한가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합니다. 액체 음료를 포장할 수 있는 용기이죠. 이 카톤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눈만 뜨면 신고가 내면서요. 탈플라스틱 선언 이후에 계속해서 쉼 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가지고 100% 보상하겠다라고 SKT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 일단은 관련돼서 유심 제공 업체라던가 지금 보안 관련주 쪽으로 매개가 뚜렷하게 이전이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본주가 장중에 5% 넘게 빠졌다가 지금 낙폭 조금 줄입니다. 3에서 4%가량의 내림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유심을 한 10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할 것 같다고 하네요. 무료로 교체해줄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개가 뚜렷하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가 또 오랜만에 상한가 다시 내네요. 5,94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대우특수강의 연이틀 급등하면서 본주, 우선주 모두 다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각계전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오고 있는 쪽이 자이글입니다. 네, 21% 넘게 급등하면서 5,1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엑스큐어 한싹 이런 거는 다 이제 SK텔레콤 정보 유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솔 인티큐브도 오늘 주가 좋은데요. 네, 21% 넘어가는 급등 속에서 주가는 2,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지금 캔버스엔이 눈에 띄는데요.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7거래일 만에 반락을 주면서 거의 20% 가까운 급락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아니다 선 그었는데 에르코스가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 13%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재명 지금 야권 쪽의 후보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죠. 한국선제가 한반도 전역에 해저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 연일 급등했는데요. 오늘 반락입니다. 사흘 만에 주가 빠지면서 5천 원에서 살짝 이탈하고 있고요. 홍준표 테마주가 오늘 움직임이 안 좋네요. 네, 경남스틸의 주가도 13% 가까운 급락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휴맥스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테마로 보실 수 있는 종목. 현재 구간에 2,6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클라우드웍스가 오늘 주가 빠지네요. 11% 넘어가는 하락 흐름. 그 밖에는 신원종합개발, 엑시온그룹, 보로노이까지 해서 11에서 12%가량의 큰 폭의 조정 양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부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또 앞서서 그 SKT 유심 유출권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이제 또 그 티월드 어플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서 또 이제 유심 교체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면 자,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약간의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새롭게 이제 공개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련주들 이제 메가터치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WCP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2차전지 내에서 이제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을 확인을 또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이제 큰형 종목군들 에코프로나 혹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강조드리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이 매물 구간이 앞선 구간에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일단은 CATL에서 새롭게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 방산이 약간은 또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으로 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을 또 받아줄 수 있는 큰형 종목군들이 현재 필요하죠.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줬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보다는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현재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엔캠 같은 이런 종목군들 LNF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물 구간에 막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때까지는 접근은 뭔가 이제 약간은 꺼려지는 구간이다라는 점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의 저항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가에서 워낙에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또 추세 또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또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 차례 정도는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차례 탄력을 노려보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신고가에 갔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은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반도체 종목군들이 최근에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를 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SNS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이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시선이 이제 이 레거시 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은 반응이 나온 만큼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CXL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범위를 넓혀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반응이 나온 정도라서 조금 더 흐름을 볼 필요성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이 타점을 노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또 적절하다라는 부분 또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은 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대기 중인 것 같습니다. 기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몇 주째 김영일 전문가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타이밍 나올 쪽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